결혼 30년째 되던 날 아침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관계의 종말 앞에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봉래입니다. 올해 62입니다. 저는 삶의 전반에 걸쳐 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자 확고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앞만 보고 달려갈 때도 저는 묵묵히 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만 머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대해주었습니다. 얕은 관계보다는 깊은 유대를 선호했던 것이죠. 결혼 또한 그러한 저의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저를 정말 깊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었고 제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이해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여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아이 둘을 낳아 정성껏 키웠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족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 가사 노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몇 번의 이사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멀어졌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말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이혼은 그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불쑥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의 무덤덤한 한마디에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왜요? 라는 짧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이유를 모르겠어.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제가 끓인 국은 이미 김이 식어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서류 봉투를 밥상 위에 둔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밥상은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꿈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뭔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던 걸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과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란과 좌절감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엄청난 충격은 서서히 깊은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 나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통보를 할 수 있었을까?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던 것일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알아보니 남편은 꽤 오래전부터 이혼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고 재산 정리 또한 상당 부분 미리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오직 저만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왔지만 그 모든 비밀스러운 준비 과정에서 오직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신감은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이혼이라는 현실 자체보다
제가 그 모든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가 그렇게도 쉽게 정리될 수 있는 하찮은 존재였나? 라는 자괴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남편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저는 단지 정리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에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밥도 제대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불행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사람이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수치심이 저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짓눌렀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버티다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인의 진심 어린 소개로 용기를 내어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재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이야기와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래씨 남편이 복래씨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복래씨가 마침내 진정한 복래씨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하고 듣기 좋은 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마침내 내 삶을 시작할 기회. 이 문장이 제 안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3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는 제대로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에 저를 맞추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며 그 틀 안에서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고 그 틀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만의 정체성과 욕구는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의 길을 걷는 듯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혼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애들은 이런 엄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 수많은 불안감과 걱정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혼 절차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벗겨지는 듯한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일부러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미지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시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듯한 신선한 설렘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의지로 혼자 앉아있는 것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분도 맞춰주지 않으며 그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머물고 있는 것이, 그 순간의 자유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하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도중 딸이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어. 제가 놀라서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는데? 라고 묻자 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응, 가벼워졌어.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들려. 저는 그날 딸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무겁고 억눌린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오랜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요, 완전히 모든 것이 괜찮다고는 솔직히 말 못합니다. 여전히 혼자인 것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라며 인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혼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62이라는 나이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제대로 꾸려나갈 것입니다. 상담 코멘트입니다. 황혼 이혼이 가져다주는 충격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이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개인이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를 한꺼번에, 그리고 매우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만드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되지만, 사실 그 고통 안에 새로운 삶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혼이 개인의 삶에 있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이혼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주체적인 삶을 재건하는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진솔하고 의미 있는 더 많은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 이야기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솔직한 경험담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